낭만적 안보관부터 청산하는 게 시급하다 그러는데 어떤 것이 낭만적 안보관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지금 낭만적 안보관입니까?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들으면서 북한에 6번에 걸친 핵실험을 허용하게 한 그러한 정권이 낭만적 안보관 아닌가요? 우리가 뭐 중재자가 될 수가 있고 뭐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뭐 트럼프 데려오고 김정은 데려오고 판문점에 가서 사진 찍는 쇼하고 뭐 중국에 가서 혼밥을 뭐 7끼 11끼 먹더라도 뭐 그렇게 해서 굴욕적인 외교를 하는 그게 낭만적 그런 외교 아닌가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미를 다시 한일 관계를 복원을 하고 이게 낭만적 안보관인가요? 문제점이 지금 뭡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 따져봅시다. 윤석열 정권에게 민심이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고 그러는데 뭘 잘못했는데 윤석열이. 오늘 직함 빼고 그냥 한번 불러보죠 뭐. 네. 내친 김에 윤석열이 뭘 잘못했습니까? 60대 초반에 검사했던 사나이가 어느 날 시대정신의 요청을 부름받고 대통령직에 오르게 됐는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 표창장을 위조한 적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으로부터 몇백만 달러 아니 몇백억 뇌물 받은 거 있습니까? 윤석열 뇌물 받았어요? 대학 표창장 위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배우하고 스캔들 일으켰습니까? 옥수동에 사는 무슨 여배우하고 맨날 가서 밤자고 그러면서 그 집 연탄이 떨어지는지 뭐 전기세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그런 거 살피지 못해가지고 두고두고 엉망 소리 듣는 그런 스캔들 일으킨 적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술 좋아하는 게 문제라고요? 그 나이에 약주 한두 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라고? 일 다 끝난 다음에 저녁에 술 한잔 하는 걸 가지고. 그리고 대통령 저기 전에 다 알았잖아요 그거. 윤석열 대통령 일 끝나면 한잔 한다고. 한동훈은 한 잔도 못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친구만 하면 한 잔씩 한다고. 그거 몰랐던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저녁 일과 다 끝나고 저녁밥 먹을 때 반주 한잔 하면 이게 불법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어마어마한 정책 실패했습니까? 소주성 해가지고 갑자기 나라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막 돌렸습니까? 말이 수레를 끌어야 하는데 수레 보고 말 끌게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비웃음 사는 그런 경제정책 했나요? 윤석열 집권 2년 동안에 강남에 있는 집값이 2배로 뛰어오르는 미친 집값으로 날개 달고 공중을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지금? 탈원전 해가지고 완전히 외국에 가서 우리 원전 팔아먹느라고 세일하고 다니고 국내에 돌아서는 뭐 바닷가에 부는 바람에 팔랑귀에 돌려가지고 전기 일으키자 해가지고 엄청난 돈 들여서 투자해놓고 그것 때문에 나오는 전기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농가 뭐 저 지방 산 논 한바닥 호수 한가닥에 뭐 태양광 발전이다 해가지고 그 환경 파괴는 다 해놓고 저름에 비 오면 막 산이 무너져 내리고 뭐 그런 거 했습니까? 탈원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그 원전 발전의 그런 원전 발전의 그 놀라운 첨단 기술과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일거에 망가뜨리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윤석열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때려잡았는데 어따 대고 감히 노조에 손을 대 이런 나쁜 대통령 같으니라고 그래서 지금 징벌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금속노조 우리 뭐 한국노총에서 그 오랫동안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던 그 고질적인 병을 때려 고친 것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이른바 그 일부 민심에게 매서운 회채를 맞아야 될 짓입니까? 검찰권을 남용했다고요? 그래서 이재명과 조국을 왜 수사하냐고요? 그래요? 일부 민심 혹시 이거 듣고 계시면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수사, 조국 수사 문재인 정권 때 시작한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시작한 거예요. 그럼 정권 바꿨으니까 없던 일로 덮고 넘어갔어야 되는 겁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이 선거판에 3월 초에 뛰어들면서 문재인 정권 무도한 무능한 무자 돌림 이 얘기를 자꾸 꺼내면서 조기 종식을 시켜야 되고 200석으로 탄핵을 해야 되고 이런 말들에 일부 민심이 중독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한테 물었습니다. 조국이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을 위조한 그 손으로 국민들 앞에 머리를 쓸어 넘겨서 표를 호소했는데 이게 어떻게 현역 금배지 12개를 거기다 안겨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국민이 오해하는 것 같다. 무슨 오해입니까? 그랬더니 조국이 죗값을 치른 걸로 오해한대요. 왜? 조국 사태가 터진 것이 2019년이거든요. 5년 됐습니다. 5년. 5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정말 조국 때문에 너무너무나 피곤한 겁니다. 피로 증세가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국을 거의 잊었었거든요. 이제 사법부가 최종적인 판단만 하면 되는 걸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조국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정치에 조국이 계속 옆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조국은 잊혀진 인간이었습니다. 조국의 강을 건넜다. 조국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졌지요. 대통령 선거 졌지요. 지방선거 졌지요. 연거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3번이나 지게 한 그 책임을 져야 된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조국인 겁니다. 그래서 그 조국의 강을 건너니 못 건너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 지방선거 딱 끝나자마자 우리는 조국을 잊어버린 인물이었던 겁니다. 이제 조국이 징역을 살면 몇 년 살게 될까? 그것만 가끔 서너 달에 한 번씩 재판 열리면 그것이 관심이었을 뿐이에요. 그런 조국이 나타나가지고 한 달 전부터 조기 종식,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권을 조기 종식시킨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몇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는 쿠데타 일으키는 겁니다. 일부 군부하고 결탁해가지고 탱크 몰고 와서 서울 시내 장악하는 것. 아니면 개헌해가지고 대통령 다시 뽑게 개헌하는 것. 이면 개헌을 뭐 조국 혼자 해버리게 택도 없지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탄핵하는 것.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중독된 것 같다. 그 조국이 맨날 언론에 의해서 비판받고 그 다음에 검찰에 수사받고 그 다음에 1심 선고 나오고 2심 선고 나오니까 국민들이 일부 민심이 착각하기를 죗값을 치른 걸로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매우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나중에 고백하기를 이번 선거에서 조국 찍었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 20 몇 %가 나온 거겠지요. 그러니 12석이 나온 거겠지요. 여러분, 허리를 펴시고 고개를 드시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은 그동안 밤잠을 못 이루시면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을 하시고 무튼 선진국 문턱을 막 넘어선 대한민국이 더욱더 번창하고 문화적으로 강성한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위정자들이 국가를 이끌어야 되는지 그 문제를 항상 노심초사하신 그러한 죄밖에는 없는 겁니다.